어제 자유한국당이 장바구니 물가 점검이라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장바구니를 들고 같은 돈으로 작년과 올해 살 수 있는 물건의 이 차이를 보여주는 퍼포먼스였는데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야당의 공세 고삐를 장바구니 물가로 틀어줄 만큼 지금 물가 상승세 심상치 않습니다. 네, 정치 이야기까지 갈 것도 없겠죠. 당장 오늘 점심 이제 더운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주문한 냉면 한 그릇이 9,000원이 넘는 시대가 왔다고 하면 아마도 이 물가 상승의 공포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몇 가지 상품의 금액 또 이번 달 상황만 보고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또 어렵죠. 정부 역시도 아직은 안정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 장바구니 물가와 함께도 심상치 않은 유가, 금리 움직임까지 정말 짚어봐야 할 지표들이 많은데요. 우리 삶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지 오늘 소비자 C&I 연구소 조윤미 대표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물가가 올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네. 우리가 제일 먼저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피부로 느낄 수 있을까요? 역시 지금 이제 외식 물가가 지금 가장 선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외식 같아요. 물가. 네. 현재 이제 우리나라 식품 그 물가가 전년 대비해서 2.9% 정도 올랐는데요. 4월 달에. 5월 달에는 2.5% 정도 올랐습니다. OECD 35개 국가 중에서 10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식품 물가 상승률이. 네. 굉장히 이제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금 한 1.5%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한 1% 정도 더 식품 쪽에서 물가가 더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이제 역시 식품 쪽에서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건 농산물 가격인데 이제 농산물 가격이 전년 대비 지금 9%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전체 물가 상승률의 0.38%를 농산물의 그 상승률이 지금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채소류가 지금 13.5%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장바구니에 우리가 담는 농산물, 채소 이런 것들이 지금 오르니까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농산물 중에서는 쌀 이게 이제 지금 49.5% 정도 전년 대비해서 올랐고, 아니 25.9% 정도 올랐고, 감자가 59.1%, 고춧가루가 43.6%, 뭐 이런 정도 올라서 우리가 주로 많이 먹는 쌀, 감자, 고구마, 배추, 무, 뭐 고춧가루 이렇게 6개 품목을 합치니까 인상률이 지금 28%를 넘어서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네네. 주요 농산물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 폭이 나왔군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이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저런 그 채소류들은 거의 뭐 매일 먹다시피 하는 그런 것들이라서 이런 게 지금 거의 30% 가까이 오르니까 실제로 장바구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다. 체감 물가가 너무나 높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감자의 경우는 59.1%. 감자탕에 감자가 없다라는 뭐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와서 사람들한테 많이 화제가 된 바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하지 감자가 조만간 좀 나오니까 오름폭을 보아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그러니까 59.1%면 뭐 두 개 사던가 하나밖에 못 사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 감자탕의 그 감자는 돼지 뼈죠. 자, 그런데 물론 그렇죠. 정확한 팩트 확인 감사합니다. 사실 오죽하면 우리 주부분들이 안 오르는 거는 내 애들 성적과 남편 월급뿐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서민들 장바구니 물가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재료를 가지고 사실 식당에서 장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식 물가에도 좀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요즘 냉면 한 그릇 9,000원 이게 화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오르는 물가를 대변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냉면이 대표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가 10.1% 정도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그래서 9,000원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여름철 되면서 냉면 수요가 또 증가하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예전에는 냉면을 다루지 않던 식당에서도 요새는 평양냉면 딱 걸어놓고 많이 판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표적으로 오르는 그런 외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현재 그 최저임금 상승하고 하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외식 가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김치찌개 백반도 2.6% 정도 올랐고요. 칼국수, 뭐 비빔밥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고 이번에 소비자원에서 그 가격 정보 포털이 있습니다. 참가격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간편식 조사도 좀 했어요. 그랬더니 뭐 카레 이런 것도 즉석 카레 이런 것도 좀 일부 오르고 즉석 죽 이런 것도 좀 오르고 전체적으로 좀 오르면서 일부 또 막 하락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외식 물가가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요 이제 식자재가 되는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네네. 뭐 그런 농산물 가격 오름폭에 비해서 외식 물가가 조금 더 많이 뛰는 것 같은 네네. 체감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한 4월, 5월 접어들면서 이제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이 외식업에 이제 가장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는 그 것이죠.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네. 원료의 농산물들이 상승하면서 이거는 이제 지금 막 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지나서 이제 원료 부분도 이제 반영이 되면 외식 물가가 더 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네. 네. 자. 그러면은 사실 삼중고 중에서도 좀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유가 이야기를 좀 유가 해보도록 이야기. 할게요. 사실 네네.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이 시간을 통해서 유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이 기름값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저희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그 휘발유 1리터 가격이 지금 네. 이제 1,600원대를 육박하고 있어요. 경유 가격은 지금 1,400원대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게 2015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국제물가가 한창 뛰었을 때면 2,000원, 2,400원 막 이렇게 뛰었던 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조만간 2,000원을 넘어서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국제 유가가 지난해에 50달러, 배럴당 50달러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네. 현재 78달러에서 79달러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이제 연속해서 국제 유가가 상승을 했는데 다행스러운 게 이제 5월 마지막 주에 이제 일부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 유가 판매하는 4개의 그 국제 유가 시장이 전체적으로 1, 2달러씩 다 떨어지면서 일단은 한풀 좀 꺾였습니다. 근데 그게 국내 휘발유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면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네, 좀 더 기다려 그렇죠. 봐야 되긴 합니다. 근데 시차가 있긴 하죠. 시차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중동이라든가 이런 산유국들의 정치적인 불안 이런 그럼요. 것들이 계속되기 예. 때문에 올해 말에 거의 100달러까지 가지 않겠냐라고 예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유가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이제 하락세로 한풀 꺾이긴 했지만 계속 이 상태로 갈지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배럴당 합니다. 100달러까지 간다고 하면 서민들 타격이 굉장히 크죠. 우선은 이제 뭐 휘발유 가격이 당장 오르게 되고 차량 유지비가 산술적으로만 그렇습니다. 2배 이상 네. 오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제 그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늘어나고 있는 게 항공료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죠. 그 유리 할중료 같은 경우가 그 항공사별로 대폭 인상을 했고요. 항공료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저기 휴가철 들어서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탈 일이 좀 많아질 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그 항공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뿐만이 아니죠. 예, 지금 뭐 기름값 오르는 거에 따라서 상당한 타격을 받는 분야를 따진다면 대중교통 분야 다 그렇습니다. 영향이 있겠고 뭐 네네. 그다음에 기름을 더 한 단계 더 건넌다면 석유 제품들에 다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거기에다 되겠죠. 수입 네네. 물가 같은 경우는 배에 또 어마어마한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또 전기를 네.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네, 네. 분명히 석유가 쓰이기 때문에 이런 국제유가 상승세는 다 타격이 있죠. 그럼 전체적으로 또 물가가 들썩거릴 요인이 될 법하군요. 또 하나는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 현재요. 지방선거 앞두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공공물가를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물값이라든가 대중교통 요금이라든가. 근데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서 공공요금 부분들이 대거 오르지 않겠냐 하는 걱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제유가 올라가는 거에 공공요금까지 들썩이게 되면 실제로 이제 서민생활에 아주 그 치명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지금 드는 거죠. 만약에 이제 겨울철이 돼서 뭐 네네. 연말까지 계속 오름세가 계속된다면 계절적 수요도 있을 거냐? 난방 수요. 같은 그렇습니다. 거. 네, 네. 기름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한다면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타격이 분명히 네. 심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5월 말에 한풀 좀 꺾였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증산 계획을 지금 계속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정치적인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좀 기대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계속 지속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삼중고 중에 또 이 세 번째 금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금리 네네. 인상 시기인데 네. 사실 우리 저소득층 서민들이 뭐 호환마마보다 무서워한다라는 게 가계대출 금리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얼마나 올랐어요? 작년 2017년에 지금 3.29% 정도의 가계대출 금리가 유지됐었는데 네. 현재 3.69% 정도를 이제 이번 달에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금리 상승이 쭉 이어져서 1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수신금리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데 대출금리는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이 금리 상승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이 계속 있는 거고요. 이 가계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총 4차례에 걸친 종합대책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최근에 한 게 지난 이제 4월 16일 날 4차 가계 부채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임대차 같은 경우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해에 그 부동산 투기 부분을 억제하기 위한 그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10월 26일 날은 이제 종합 대책을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이 후속 작업으로.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4번째 발표를 한 게 이 바로 금리 상승에 따른 대책을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도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 위험 사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물가에다가 유가에다가 금리 상승, 금리까지. 그러니까 장바구니 경제를 압박하는 그 삼중고를 좀 하나씩 짚어봤는데, 자 그래도 최근에 나온 지표를 보게 되면 소비 심리가 개선했다라는 또 지표가 나오면서 민간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지금 이제 그 한국은행이 그 6월 4일 날 발표한 거 소비자 그 심리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금 현재 0.8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소비자들이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거야. 내가 소비를 조금 해도 여유가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높아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5분기 연속으로 계속 소비자 심리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억제돼 있었던 거죠. 소비 심리가. 그러다가 이제 이게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경제에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인 신호 아니냐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난 4월에 그 4월 달에 그 유통업체 매출 증가율을 보니까 6.4%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통업체 매출의 증가율은 사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금 15.9% 정도 올랐고 오프라인의 유통 매장들은 한 1%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쇼핑을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통의 규모 자체가 늘어나는 걸 보니까 소비자들이 어쨌든 소비를 할 만한 여력이 좀 더 생겼고 이게 긍정적인 신호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금 계속 정부는 8.2%,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증가율이 8.2%로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인데 그 이하로 지금 계속 달성을 해가고 있습니다. 5분기 연속.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기는 합니다만은 증가율 자체는 억제되고 있다. 일정 정도 정부 대책이 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좀 회복될 기미가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 것이죠. 뭐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된 건 다행입니다만 이런 식의 오름세, 뭐 삼중고가 계속되면 자칫 피다만 벌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살아나려고 했는데 뭐 이런 삼중고로 인해서 다시 또 꺼져버린다든지 그런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 좀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농산물 가격 같은 경우요. 예년을 보면은 6, 7, 8월에 인상률이 굉장히 대폭 증가해요. 왜냐하면 폭염이 생기고 폭우 이런 날씨에 영향을 받으면서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다 10% 이상대에 6, 7, 8월에 계속 농산물 인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지금 6월 접어드니까 빨리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하는 그 수급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가 당장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보면은 그 유통의 형태에 따른 가격 차별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바일과 오프라인 매장의 가격 차이, 그다음에 또 대형 유통 매장과 또 재래시장과 백화점, 편의점 간의 이 가격 차별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유통업체들 간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들도 가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좀 검색해보는 노력도 필요하고 이런 경쟁을 촉진시키는 다양한 정책 이런 것들이
방법이 사전적으로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외식업 관련해서는 특히 임대료 부분에 대한 부담을 계속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최저임금 인상한 것도 영향이지만 그래서 안정적인 그 가계 임대료의 정책 이런 것들도 좀 추가되어야 될 것 같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정부에서는 차관급 물가 대책 회의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물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좀 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들이 계속적으로 좀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모든 수를 동원해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군요. 자, CNI 소비자연구소 조유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